초연결 시대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를 심도 있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샘 아일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 리더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많은 리더들이 과중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리더들은 업무량의 증가, 끝없는 회의,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많은 리더들이 번아웃을 겪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사이콜로지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리더들이 직면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로 인해 많은 리더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챗 GPT,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 리더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리더들이 기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책임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기술 도입으로 인해 리더들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한층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도구가 확산되면서 리더들은 기존의 리더십 역량 외에도 기술적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리더들이 긴 시간 동안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타 산업의 리더들도 성과 압박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이러한 리더들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성과와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더가 스트레스로 인해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팀 성과도 저하되고 적절한 소통과 피드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즉,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되는 거죠. 더불어 리더가 퇴사하면 새로운 리더를 찾고 적응시키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잖아요. 이처럼 리더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와 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더욱 리더들은 힘겨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리더십의 변화와 역할의 확대. 둘째, 리더의 사회적 지위 감소로 인한 권한 약화. 마지막으로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리더십의 변화와 역할 확대입니다. 과거의 리더들은 주로 팀원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오늘날의 리더들은 관리 외에도 실무자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죠. 게다가 지시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팀원들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코칭형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리더의 업무와 책임이 비관리직 전문가에 비해 무려 2배나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결과도 보고되었죠.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리더의 지위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회사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수평적 조직 문화, 관리자가 되면 전문가로서의 경력 개발이 단절된다는 우려, 개인 성과보다는 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제도 등 리더로서의 보상 메리트와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죠. 팀장이 되더니 변했다는 말처럼 리더가 되면 팀원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에서 제공하는 연구에 따르면 리더들이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고 새로운 역할로 인해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생긴 심리적 부담감이 고립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더들이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들의 성과나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리더의 직책에서 면직이 될 경우 경력 개발의 단절 등으로 심리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사회적 압박은 리더들의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리더들이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 회사는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안으로는 리더들이 과중한 업무를 경감해주고 구성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무자로 성공했던 리더들에게는 구성원들이 가져온 업무 결과가
믿음스럽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간에는 회의 참석으로 바쁘고 밀린 업무는 혼자 밤늦게까지 처리하는 리더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이런 기간이 오래될 경우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리더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구성원의 역량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업무를 위임하고 구성원이 업무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함께 위임하는 인파워먼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업무의 자율성을 갖게 되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성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업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피드백하는 방법도 습득해야 합니다. 위임, 피드백, 팀원의 성장 지원을 중점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은 리더들이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더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신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팀의 업무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겐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리더십을 업무 분담과 위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세잔 HR에서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과 워크스페이스 공유 시스템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리더들이 반복적인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면서 업무 분담과 위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그 결과 리더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HR 부서는 리더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현업에 맞는 디지털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리버스 멘토링과 같은 조직 문화적 접근을 통해 리더들이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트렌드와 관점을 배우고 세대 간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원 방안은 리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입니다. 리더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은 리더에게 장기적인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도 리더 직책 수당을 인상하는 등 리더의 처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리더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리더상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처우와 지원을 받은 리더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높아질 뿐 아니라 리더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이 리더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인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리더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MBA 과정, 해외 주재원 선발 등을 통해 리더들은 리더십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리더들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내고 이직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들은 자신이 맡은 포지션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얻을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 리더들과 고민을 나누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은 리더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며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위 리더와 신입 리더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룹 코칭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리더들의 정서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 상담은 리더들의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사결정 능력과 대인관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리더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팀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워크숍, 명상 및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프로그램도 리더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팀의 분위기와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정기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리더들은 고립감을 덜 느끼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더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현대 사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과중한 책임과 역할 속에서 지쳐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조직에 큰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들이 번아웃 없이 건강하게 역할을 지속하려면 조직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역할 변화 및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약화된 리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리더 처우 개선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심리적인 고립감을 경감할 수 있는 리더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원 등이 마련될 때 리더들은 본연의 중요한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리더들이 겪는 부담과 도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들이 그들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우리 HR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R 캐스터 아일린, 쌤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